미국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한 소녀가 한국에서 기적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병실, 가족들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소녀의 손을 잡은 부모님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의료기술도 포기했던 생명을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 가족은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을 단지 K-팝과 K-드라마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족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한국에 발을 디뎠고,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한국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건이라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엄마이자 어느 날 갑자기 딸의 생명을 놓고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제 딸 엠마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언제나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작은 것에도 크게 웃는 아이였죠. 그러나 그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놀이터에 가도 금방 지쳐서 벤치에 주저앉았고, 사소한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아이가 좀 피곤한가 싶었어요. 아이들은 원래 에너지가 들쭉날쭉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엠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백해지고 걸음걸이조차 힘들어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엠마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세상이 갑자기 회색으로 물든 것 같았어요. 우리 엠마가 백혈병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의사도, 남편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몰랐어요. 내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엠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엠마의 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주는 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뒤지고 비슷한 사례를 가진 부모들과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국의 백혈병 치료법, 최신 임상시험, 자연 치유법까지 무엇이든 좋았어요. 엠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정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족도 꽤 저축해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저는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아이들 학자금도 미리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지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첫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의 통장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입원비, 항암제 비용, 각종 검사비, 그리고 엠마의 체력 회복을 위한 영양제까지. 매달 나오는 청구서의 금액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보험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보험은 모든 항목을 커버하지 않았고, 심지어 항암 치료에 필요한 최신 약물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가진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집은 은행에 담보로 잡혔고 차도 팔았어요. 엠마의 병실 옆 작은 숙소에서 남편과 저는 번갈아 가며 잠을 잤어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GoFundMe 사이트에 엠마의 이야기를 올리고 온 마음을 다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엠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아이는 자꾸만 토했고 작은 몸은 점점 말라갔어요. 아이의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빠졌고 발 뻗는 동자는 어느새 힘을 잃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엠마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점점 저희를 압박했어요. 이제 남은 치료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치료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여버리는 것 같았어요. 돈이 없으면 내 아이를 치료할 수도 없는 건가요? 저의 절망은 깊어만 갔어요. 바로 그때 한국에 사는 제 친구 소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메건, 한국으로 와봐. 여기선 상황이 다를지도 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엠마를 살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가야 했어요. 저희는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모아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엠마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비행 내내 긴장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한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소희는 미리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 예약을 잡아주었고 저희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코디네이터와 연결해 주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점은 여기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곳을 넘어 진정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접수 창구부터 비용을 걱정해야 했지만 한국의 병원에서는 먼저 엠마의 상태부터 살펴봤어요. 의사 선생님과의 첫 상담이 끝난 후 병원 코디네이터분이 저희를 따로 불러 세밀하게 상담을 진행해 주셨어요. 엠마는 외국인이시죠? 한국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건강보험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의 건강보험은 내국인뿐 아니라 장기 체류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코디네이터분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의 경우 응급환자로 분류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어요. 우선 저희 가족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할 구청에 방문했고 병원에서는 필요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었어요.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소했고 병원에서 행정 지원을 제공해 줘서 언어 장벽이나 복잡한 서류 작업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을 했어요. 보통 외국인 건강보험은 몇 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지만 엠마는 중증 환자라서 긴급 신청이 가능했어요. 특히 엠마의 경우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는 건강보험 가입 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입원비, 각종 검진비, 그리고 치료 중 필요한 약물 비용까지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항암 치료 한 번 받으면 수천 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5%밖에 되지 않았어요. 몇천 달러를 내던 치료비가 이제는 몇십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검사비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MRI나 CT 촬영 같은 고가의 검사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검사비의 대부분이 지원되었고 본인 부담금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심지어 엠마가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나 면역 강화제 같은 전문 의약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약값만으로도 저희는 수백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외에도 각종 복지 제도를 안내해 주었어요. 저희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환자 전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병원 내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그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돈 때문에 딸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엠마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엠마도 치료를 받아 나가면서 점차 밝아졌어요.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간호사분들은 작은 인형을 보여주며 겁을 덜어주었고 치사를 잘하지 못할 때는 영양사가 직접 맞춤형 식단을 짜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섬세한 배려였어요.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치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엠마가 병원 놀이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 한 분이 급하게 저를 찾으러 왔어요. 메건 씨, 잠시 원무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채 원무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직원분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현재 메건 씨의 건강보험 등록 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비 지원이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또 돈 문제인가? 이제야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처음 건강보험을 신청할 때 외국인 등록증 갱신 시점과 보험 갱신 시점이 어긋나면서 서류상의 오류가 생긴 것이었어요. 엠마의 치료가 계속될 수 있을지, 치료비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행히도 병원 측에서는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었어요. 먼저
외국인 등록증 갱신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어요. 보건소와 구청을 오가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병원에서는 긴급 진단서와 소견서를 준비해줬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정을 듣고는 엠마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로 의료비 지원을 유지해 주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났다면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겠죠. 공교롭게도 엠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면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새로운 항암제를 사용해야 했고 골수 이식도 고려해야 했어요. 치료 계획이 수정되면서 예상 치료비도 다시 계산되었어요. 저는 다시 비용에 대한 걱정과 추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떠하나 싶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막막함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병원 사회복지사분이 찾아왔어요. 매건 씨, 한국에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특히 엠마처럼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였어요. 사회복지사분은 신청서 작성부터 관련 서류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고 엠마의 상태와 저희 가족의 경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도움을 받아 신청을 진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추가적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게 된 거예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다시 한번 크게 줄어들었고 엠마는 계획대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두 번의 큰 지원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지 돈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삶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럼에도 물론 엠마의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엠마의 작은 몸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항암제를 투여한 날이면 엠마는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에 시달렸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했고 억지로 몇 숟가락을 삼킨 뒤엔 그대로 토해내기 일쑤였어요. 약물의 부작용으로 고열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심한 두통과 근육통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엠마는 새벽마다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울었고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골수 이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이식 전에는 엠마의 면역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고용량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받았어요. 엠마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피부는 건조해져 갈라졌어요.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병실 안에서도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해야 했고 작은 감염에도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 역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엠마의 주치의인 박 선생님은 매일같이 엠마의 상태를 체크하며 치료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했어요. 엠마의 몸 상태에 따라 항암제의 용량을 조절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있으면 바로 논의에 들어갔어요. 저희 가족에게도 의료진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셨고 필요한 경우 영상통화로 미국의 전문의와 협력하기도 했어요. 간호사분들은 엠마에게 진정제가 필요할 때마다 부드럽게 접근해 주었어요. 아이가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간호사분은 엠마, 이건 마법의 무약이야. 이걸 맞으면 아픈 게 조금씩 사라질 거야 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엠마가 고통을 느낄 때는 손을 꼭 잡아주며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따뜻한 말들을 건네주었어요. 심리치료팀도 큰 역할을 했어요. 엠마처럼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 놀이 치료와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병실 벽에 엠마가 그린 그림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엠마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었고 심리치료사는 엠마의 마음을 열기 위해 항상 곁을 지켜주었어요. 한편 엠마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병원 내 격리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는 공기 중 감염을 막기 위해 무균실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저희도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을 하고 보호복을 입어야 했죠. 의료진은 엠마를 위해 무균실을 최대한 밝고 따뜻하게 꾸며주었어요. 작은 인형과 알록달록한 그림들, 그리고 엠마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놓아줬어요. 그리고 엠마의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병원 내 응급팀이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요. 어느 날 밤, 엠마가 갑자기 고열과 호흡곤란을 겪었어요. 저는 공포에 휩싸여 비상벨을 눌렀고 의료진은 단 몇 분 만에 병실로 달려왔어요. 응급처치와 산소호흡기를 통해 엠마의 상태를 안정시켰어요. 그때 박 선생님은 밤을 새우며 엠마의 곁을 지켰어요. 치료가 길어질수록 저희 가족의 마음도 지쳐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의료진은 저희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했어요. 저희 부부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엠마의 오빠인 제이든도 아동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엠마의 혈액 수치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엠마는 여전히 힘든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미소를 되찾은 엠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왔던 저는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엠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엠마의 치료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골수 이식 후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도 엠마에겐 큰 산이었어요. 엠마의 몸은 여전히 면역력이 약했고 작은 감염에도 크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은 끝까지 엠마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엠마의 주치의 박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씩 꼭 엠마의 방을 방문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우리가 그리던 노란 꽃은 다 완성했나요? 라며 자연스럽게 엠마와 대화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엠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엠마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이식된 골수도 잘 정착되었어요. 박 선생님은 엠마에게 직접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엠마,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도 돼요. 엠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엄마, 우리 이제 미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엠마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꿈만 같았던 순간이 실제로 찾아온 거예요. 퇴원날 병원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엠마가 치료받는 동안 함께했던 간호사분들, 심리치료사, 영양사, 그리고 많은 의료진이 모여 엠마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어요. 엠마는 손수 만든 감사 카드를 한 명 한 명에게 건넸고 모두가 엠마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희 가족은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며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엠마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원격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어요. 엠마의 건강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엠마는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웃었어요. 엄마, 나 이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겠죠? 저는 엠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너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한국을 떠나는 공항에서도 따뜻한 인사를 받았어요. 소희는 마지막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었고 공항 직원들은 엠마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엠마는 학교에 복귀했고 친구들과 뛰어놀며 다시 밝은 아이로 돌아왔어요. 선생님들은 엠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학교에서는 희망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열어 엠마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한국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을 구해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실제로 몇몇은 치료를 위해 한국 방문을 고려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2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K-팝과 K-드라마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저희처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세상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엠마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며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그 나라를, 그 따뜻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매건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한국 의료의 큰 강점으로 내국인은 물론 장기 체류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어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진료와 처치, 입원, 검사, 수술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본인 부담금은 전체 의료비의 일부에 불과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과 수준 높은 의료진,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 덕분에 외국인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